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틱톡의 특징과 장단점, 청소년들이 틱톡에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틱톡을 바라봐야 할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내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어플로 짧고 빠른 게 유행인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게 잘 등장함으로써 기존 동영상 플랫폼의 시장에 큰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TV나 컴퓨터로 동영상을 시청하던 과거와는 달리 영상 콘텐츠의 패턴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은 손쉽게 볼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틱톡의 유행으로 기존의 동영상 플랫폼들도 비슷한 형태의 릴스나 쇼츠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틱톡은 숏폼 콘텐츠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틱톡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내용은 주로 챌린지, 장기자랑, 생활기록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챌린지 영상인데요. 챌린지 영상은 연예인들이 춘 춤이나 인터넷의 밈을 따라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도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홍보에도 꼭 필요한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틱톡이라는 SNS는 기존의 플랫폼과는 달리 사용자들의 참여 적극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틱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틱톡의 두 번째 특징은 누구나 동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틱톡 내에 있는 필터와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비전문가들도 꽤 높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자면 틱톡은 더 이상 영상을 시청만 하는 플랫폼이 아닌 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플랫폼인 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바로 청소년들이 틱톡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주된 동기 요인으로는 정보 추구, 정보 공유, 즐거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실제감, 풍부성, 중독성 이렇게 7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추구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SNS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컨텐츠나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서 SNS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보 공유는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담긴 문구를 게시하기도 하고 나의 일상을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나 마음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말 그대로 SNS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나타내는데요. 재미있는 게시글을 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일상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SNS를 통해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임을 확인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현재 우리는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가장 많이 소통합니다. 개인의 사정 혹은 거리의 문제 등 오프라인으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SNS로 연락하기도 하고 타임라인이나 스토리를 보기도 하고 호감 표시나 댓글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또 추천 친구가 뜨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실제감은 SNS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와 비슷하게 SNS가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NS의 기능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부성은 NS가 주는 즉각적인 피드백 등에 기대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게시글 하나를 올리면 그 게시글의 좋아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댓글이 달리면 반응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게시글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좋아요 숫자가 낮으면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독성은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인데 간단히 말해서 위의 요인들로 SNS에 빠지게 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성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10대들의 41.5%는 하루 3시간 이상을 SNS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용 동기가 친목도모 및 오락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즐거움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틱톡은 위의 7가지 요인을 다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SNS인데요. 청소년들은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자신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하곤 합니다. 또 영상 해시태그에 자신의 지역과 나이를 입력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락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틱톡으로 친해진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연락하고 만나는 모습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틱톡이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선 좋은 점입니다. 틱톡은 다양한 챌린지와 장기자랑 등으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틱톡은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악영향도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노래나 춤이 나오면 그걸 따라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상한 챌린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교 내부에 있는 소화전 빔 프로젝터 이상한 물건까지 다양한 물건을 훔쳐가는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프할 때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스컬 브레이크 챌린지, 숨을 기절할 때까지 참는 기절 챌린지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챌린지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기절 챌린지로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한동안 눈스프레이에 불을 붙이는 불하트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기발한 챌린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본 소방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스프레이는 위험한 성분이 포함되어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도 않고 번질 위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폭주족을 묘사하는 듯 오토바이 앞에서 춤을 추는 원형이형 챌린지, 헐렁한 옷을 입고 있다가 당겨서 몸매를 부각시키게 하는 선정적인 힘숨찐 챌린지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챌린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팝콘 브레인 현상입니다. 팝콘 브레인은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디지털 기기에 몰두하게 되는 뇌구조를 말합니다. 이 현상은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의 중독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숏폼 콘텐츠의 특성상 더 짧고 자극적인 내용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팝콘 브레인 현상으로 비교적 자극적이지 않은 현실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숏폼보다 긴 영상이나 수업의 경우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숏폼을 많이 시청함으로 인해서 집중력 저하도가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틱톡의 메시지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플랫폼들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틱톡에는 틱톡 메시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이 게시물에 자기 나이 사는 지역, 학교를 태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친해지고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막상 만나면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일진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면 순수했었던 친구들도 일진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틱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틱톡을 보셨으면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학생분들. 틱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끼를 보여주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이 챌린지는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고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확인하고 올리기 바랍니다. 재미로 한 챌린지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나중에 흑역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좋은 유행을 주도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만나는 것은 자제해주세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부모님들. 혹시라도 자녀들의 틱톡 사용에 대해 안 좋게 보고 계시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SNS를 이용하듯이 청소년들도 틱톡으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틱톡에 너무 빠져있다면 중독되지 않도록 중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선생님들. 학교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다면 그 챌린지에 대해 알아봐주시고 혹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중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틱톡과 SNS에 관한 에티켓이나 범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른 SNS들도 그렇듯이 틱톡도 잘만 사용한다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